SK텔레콤과 KT는 애플의 아이폰 5를 다음 달 7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로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루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 같은 현상을 나타내게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조민규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5포인트, 0.10% 떨어진 1932.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소폭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세로 한때 194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월 국내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개인도 순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결국 지수의 방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연기금이 1,035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기관이 1,074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외국인도 78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1,909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24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운수창고, 은행, 섬유의복이 올랐고 의료정밀과 운송장비, 전기전자, 제조업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KB금융, 현대중공업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SK하이닉스가 3.94% 하락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CJ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도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총 거래량은 3억 3,164만 주, 거래대금은 4조 4,3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올해 기업 공개의 대어로 꼽혔던 포스코 특수강마저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IPO 시장 어땠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현대오일뱅크에 이어 포스코 특수강까지 상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국내 기업 공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증시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IPO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특수강은 30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공모 가격이 낮게 나오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게 됐다며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올 들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증시 부진 때문에 상장 계획을 접은 것은 현대오일뱅크와 사는지주, 카페베네, 포스코 특수강, 중국 차이나 그린 페이퍼 앤 패키징 그룹, 호주 패스트 퓨처 브랜즈 등 6곳에 달합니다. 이처럼 IPO 시장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지자 상장을 저울질하던 SK 루브리컨츠와 현대 로템 등도 언제 시장에 명암을 내밀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올 들어 상장한 국내 기업은 단 26개사로 지난해 74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8개사가 신규 상장한 2010년과 비교해서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신규 상장은 줄고 대출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내에 상장된 회사 수는 올해 들어서만 32곳가량 감소했습니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대기업 계열사라도 상장 때 몸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증시 침체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상장을 연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IPO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특수강이 돌연 상장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모기업인 포스코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잇따라 낮춘 상황에서 계열사 IPO를 통해 자금 조달로 부채를 줄이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부채 감소를 통해 신용 등급 하락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만큼 대우 인터내셔널 주식 매각 등 제3의 방법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애플의 아이폰 5를 다음 달 7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약 가입은 오늘 오후 10시부터 T월드와 올레닷컴 등 온라인에서 접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업계에선 국내에서의 아이폰 5 대기 수요가 연말까지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이폰 5의 출고가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16기가 기준으로 81만 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늘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최근 4개월간 감소하다가 지난 9월 0.8%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9%로 전월보다 0.7%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렸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0.3포인트 내렸습니다. 특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3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부진한 경기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9%에 달해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28개국 평균 15%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 남녀 임금 격차는 10년 전에도 40%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후 10년간 격차는 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이후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취업한 여성 임금 근로자 중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이 상용직 비율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남녀 임금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성장률은 중국에 대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3에서 3.4%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와이호릉 바클레이즈 아태지역 이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국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빠르게 편입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소비재가 특히 많이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소비 확대에 힘입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전체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 밖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7%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잠정치 2.0%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직전 2분기 1.3%보다는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예상 밖 성장은 미국의 기업 재고 증가와 수출 호조,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 활동과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구매는 당초 예상치인 2.0%를 하회하는 1.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은 재정 절벽 우려에 따른 기업의 설비 투자 축소와 가계 소비 위축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말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가 현지 시각으로 29일 밝혔습니다. 한미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6일 북한의 서해 미사일 발사 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할 장거리 로켓은 3단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소 측의 분석입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을 전후해 북한에서 도발 목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발사에 실패하면 갓 출범한 김정은 지도체제에 흠집을 낼 수 있어 실제 발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면 시장이 불황 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시장 규모가 2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박경훈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면 시장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라고 하는데 성장세 어떻습니까? 네, 국내 라면 시장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시장 규모 2조 원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라면 시장 규모는 1조 5,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성장했습니다. 통상 겨울철이 라면 시장 성수기로 꼽히는데 특히 11월에서 12월 두 달 동안 매출이 전체 연간 매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현재까지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올해 라면 시장이 1조 9,600억 원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 2조 원대 달성은 무난하다는 게 라면 업계의 전망입니다. 경기 불황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유독 라면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군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신제품의 인기와 컵라면 시장의 성장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라면은 불황기에도 소비가 이어지는 특성 때문에 불황에 강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라면 업체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농심의 진짜, 팔도의 남자라면, 오뚜기의 참깨라면 등이 올해 출시된 주요 신제품입니다. 이 중 3월과 4월에 출시된 남자라면과 진짜는 10월까지 매출 160억 원을 각각 달성한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아웃도어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컵라면 시장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봉지면 시장 규모가 1조 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데 그쳤지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컵라면 시장 규모는 4,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라면 시장은 어땠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국내 라면 시장은 지난 1998년 1조 900억 원대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라면의 주소비층인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었고 치킨, 피자, 삼각김밥 등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간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조 9천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2011년 들어 팔도의 꼬꼬면이 하얀 국물 라면으로 화제를 만들고 인기를 끌자 다른 라면 업체들도 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면서 소폭의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라면 시장의 전망 역시 밝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라면 시장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 라면 시장에서 용기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하얀 국물 라면이 인기를 끌었던 올 1월에는 전체 라면의 판매 순위 10위권에 포함된 컵라면이 단 2개였는데 올 10월에는 4개로 늘어났습니다. 생활산업부의 박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솔 홈데코가 뉴질랜드 북섬 일대 조림지를 2만 헥타르로 확대합니다. 한솔그룹에 따르면 1996년부터 이 지역의 1만 헥타르에 250만 그루의 라디에타 소나무를 조림하고 있는 한솔 홈데코는 이번에 1만 헥타르의 조림지를 추가합니다. 한솔 홈데코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림에 착수해 총 2천만 세제곱미터의 원목을 수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조림으로 매출 2조 원, 경상이익 3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한솔 홈데코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는 해외 조림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탄소 배출권, 바이오매스 등 연관 사업을 통해 해외 조림 및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목표입니다.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속철 사업계획서 발표가 다음 달 5일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브라질의 고속철도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캄피나스를 잇는 총 511km 구간이 건설될 예정이며 연간 이용객은 건설 첫 해 3,300만 명, 2030년께는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업비는 원화로 약 17조에서 18조 원입니다.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은 내년 7, 8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브라질 고속철도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기업은 현대 로템과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KT와 SK텔레콤은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LTE 모델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각각 올레닷컴과 T월드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KT와 SK텔레콤이 구축한 와이파이 채널 본딩 기술을 적용해 최대 150mbps 초고속 와이파이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고가는 용량에 따라 56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포스코 특수광이 상장 추진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특수광은 수요 예측 결과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과 철강 업황에 대한 우려로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공모 추진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